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코인 관련 사건입니다.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건도형 테라폼랩스 코리아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투자 사기 그리고 코인 사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면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한 의심하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고요.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이용하는 다양한 범죄가 바로 경제범죄고요. 자, 그 중에서도 사기 범죄가 바로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사기죄와 코인 사기죄를 형사 전문 변호사인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몇 년 전부터 신문 기자님들이 아마 이 좋아하시는 표현인 것 같은데 비투, 영끌 엄청 많이 쓰십니다. 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이 높아졌었죠. 그런데 그 관련해서 아마 사건도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소액 투자로 큰 금액을 벌었다는 이제 투자 성공자들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유튜브에 뭐 범람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뭐 100만 원으로 뭐 1억을 모으기 뭐 이런 것들. 네, 블로그에도 뭐 엄청 많고요.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원금과 고수익 보장한다고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에 속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적게는 몇백 그리고 많게는 수억 원까지 투자를 하면서 그 손해가 굉장히 막대한 상황인데 네. 이 투자 사기들의 특징은 제대로 된 사업 구조나 설명이 없이 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투자자들을 현혹을 하고. 네, 영어 많이 쓰죠, 영어. 그럼요. 네, 뭐 듣도 보도 못한 왠지 있어 보이는 단어들. 네, 두꺼운 영어책 많이 네. 등장합니다. 네. 꾸준한 수익금 약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뭐 표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 네네. 그리고 또 적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예. 실제로 꾸준히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몇 달 정도는 봤죠, 그죠? 네, 한 두세 달? 네. 그러면은 이거 되는데? 라는 생각에 이제 막 갑자기 빚도 내서 이제 네. 투자를 하게 낚인 되고. 거죠, 그 순간에 네. 이제. 예. 네,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피해액이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악순환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네, 기술적인 수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결국은 그 핵심적으로 모아 보면 이제 코인과 관련된 건데 이 코인 이거 통해서도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죠? 네. 코인 열풍이 불면서 네네. 비상장 코인을 저가에 투자를 해서 네. 추후에 상장될 경우에 높은 금액의 코인을 수령을 한다. 이렇게 해서 속아서 퇴직금까지 해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이 많군요. 네, 뭐 실제로 제 주변 지인분도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이신데 예. 그 공무소 직원분들 중에 한 분이 코인에 투자를 해서 정말 크게 성공을 하고. 대박이 났군요. 네. 그리고 자기가 나 더 이상 근무 안 해. 그리고 이제 나가 버리셔가지고 그걸 보고. 완전히 기사에 나오는 그런 꿈과 같은 현실이 됐군요. 그때 예. 뭐 10억 원인가를 벌었다고.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나가셨는데. 그걸 보고 거기에 계시는 공무소 분들이 전부 다 투자를 했는데. 네네. 다 이제. 너무 비참한 결과가 돼서 참 네. 안타까운 상태인데. 자, 그걸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이런 코인이나 투자 사기 같은 경우는 예. 그 사업 구조가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소사가 어려운 부분도 정말 많고 예. 실제로 해당 사업을 진행을 했던 외적인 부분이 있다 보면 사기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최종적인 피해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이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실제 피해를 봤는데도 형사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뭐 민사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듣는다고들 하더라고요. 네네.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사건으로 보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네, 포인트를 잘 맞습니다. 잡아서 법리적으로 주장을 잘해서 빨리 합의를 받게 되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해 오신 사건을 좀 만나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 수천억의 NFT 폰지 사기를 이제 수사를 지금 경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 피해자들이 2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150일간에 매일 4만 원씩 총 600만 원이 들 때까지 지급을 한다라는 이제 말에 속아서 투자를 결심한 사례입니다. 네, NFT는 이제 요새 좀 유명하니까 논펀저블 토큰 해갖고 대체 불가 토큰이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디지털이 원래 막 복사 가능한 게 특징인데 네, 맞습니다. 원본 복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폰지 사기는 뭡니까?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뭐 전형적인 뭐 다단계 피라미드 뭐 이런 사기 사건 다단계 피라미드에서 신규 투자자 받아갖고선 돌려막기 하는 형태의 사기 사건을 네네 맞습니다. 짧게 줄여서 폰지 이렇게 부른다. 사람 이름이었죠? 네 찰스 맞습니다. 폰지? 찰스 폰지 미국의. 자 그다음 계속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이제 피해자들이 이 NFT라는 되게 있어 보이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사업 설명회를 듣고 네네. 투자를 결심을 했는데 이 가해자들은 광주를 비롯해서 전국 26곳에 지점을 두고 수천 명의 회원으로부터 1천억 안팎의 투자금을 모집을 하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금액이군요. 네, 이게 이 내용을 살피면 국제미술품 거래소 아트불에 올라온 유망한 그림을 투자를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네네. 실체를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그 그림을 하나를 제가 사서 뭐 제 3자 명의로 제가 또 팔아요. 그리고 또 다시 제가 그걸 삽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 계속 거래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그 가치를 좀 높여서 이제 일종의 허위의 자정 거래를 만들어서 그 가치를 높여서 제 3자에게 파는 형식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물건이 비싸게 팔리고 사고 팔고 막 이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뒤를 딱 열어보면은 자기 혼자 사고 팔고 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것도 웃긴 게 처음에는 다 200만 원 정도만 합니다. 사실 뭐 200만 원은 얼마 안 되니까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꾸준히 수익금도 들어와요. 이거 되나 보다. 200만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몇 천만 원 투자했다가 이제 어느 순간 투자 수익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 이게 사기였음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돌려막기가 이루어지는 중간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피해가 발생할지를 예측을 못하고 더 큰 돈을 투자했다가 크게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태군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1,000억 정도 피해를 입힌 가해자 어떤 정도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제 뭐 법원이 어디 법원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기는 하는데 지역 법원의 차이가 좀 크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원이냐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있기는 합니다. 네네. 네, 뭐 광주는 뭐 7년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처벌의 수위는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피해자들도 많이 올라가게 많다 되겠죠.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요. 자, 이제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을 때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는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투자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빠르게 내용 파악해가지고 고소장 접수하는 게 제일 좋기는 돈이 합니다. 흘러다니고 있을 때?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문이 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끊길 걸 우려를 해서 합의를 좀 빨리 보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보니 이런 걸 좀 노리고 피해 회복을 노린다면은 좀 빠르게 수사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근데 외형 때문에 좀 어렵다며요. 네, 외형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사업 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왜 사기입니까? 이렇게 하면 그 변호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사실 그런 경우가 되면은 해결을 무조건 해준다 이렇게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기소를 받을 것을 전제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소장을 굉장히 빠르게 접수를 할 때 혼자 그냥 판단하에 내가 돈 못 받았으니까 사기다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좀 변호사를 만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용도가 돼서 사기다. 이렇게 사기다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고소장이 들어간 게 좀 좋기는 합니다. 급해도 바늘 귀에다 제대로 꽂아서 들어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투자 사기, 폰지 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변호사님이 갖고 있는 이런 팁, 조언 하나 해주세요. 이게 피해자분들이 제가 상담해보면 제일 당황해하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사기 당했다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다 수사를 해서 자신의 피해를 밝혀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믿는 분 많이 있죠. 네.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아니거든요. 그냥 해보면 너가 사기 당했다라는 거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가지고 와라.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들은 이제 민사소송이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뭐
관련 계좌 거래랄지 이런 거를 좀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가지고 받아서 예. 방향을 좀 조정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네, 설치하는 방향으로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수구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